무권 대리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무권 대리 뭐냐? 대리권이 있고 현명을 했을 때 오는 것을 유권 대리라고 하고, 유권 대리는 누구에게 법률가가 기속하냐? 본인에게 법률가가 기속하는 거예요. 그럼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을 해야 돼요. 우리 이것을 무권 대리다, 표현 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이 무권 대리다, 표현 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추인을 했을 때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는 없고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해도 유권 대리가 될 수 없고 무권 대리를 추인해도 유권 대리가 될 수가 없어. 아주 중요해. 알죠? 왜냐하면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는 전혀 다르죠.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무권 대리를 추인하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은 유권 대리와 동일하게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을 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기속한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지만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된다거나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무권 대리죠. 이런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추인하죠. 추인하면 처음부터 대리인이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돼. 이게 바로 뭐가 다르냐? 무효행위 추인하고 다르다. 그럼요,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그럼 무효행위의 추인은 어떻게 돼요?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이 무효행위의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죠.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원칙적으로 없죠. 그런데 무권 대리 추인은 소급해서 유효가 돼.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유동적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동적일 때는 그것을 확정을 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본인한테는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있고 상대방한테는 차례권과 채권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무권 대리죠.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있는데 본인이 추인하죠. 언제나가 아니야. 다른 약정이 없으면 대리행위를 할 때, 즉 2월 1일 계약을 했어. 추인은 10월 1일 추인했어. 그럼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유효가 돼. 그래서 본인은 상대방한테 등기를 해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소급한다 그러면 안 돼. 다른 말이 없으면 소급하고 소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고, 추인을 거절하죠. 추인을 거절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이면은 어떻게 한다?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때 대리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만약에 무권 대리가 제3자의 위조 서류에 의해서 됐다 하더라도 무권 대리인이 무과실 책임을 져. 알죠? 그러면 책임을 질 때 어떻게 한다? 본인은 추인을 거절해야 되겠죠? 상대방은요, 선의 무과실. 그 말은 상대방은 을이 무권 대리인 줄 몰라야 돼요. 무권 대리인 자신은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하면은 유권 대리가 되겠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럼 뭐다? 제한 능력자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봐봐. 우리가 행위 능력은 유권 대리에서는 모든 걸 본인이 책임을 져. 그래서 유권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모든 책임은 누가 져?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 그래서 무권 대리인 자신은요, 뭐가 있었나?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요.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상대방의 선택, 대리인의 선택 그러면 안 돼. 상대방의 선택이다. 그래서 선택권은요, 이 상대방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그러면 상대방의 선택권을 언제 행사하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때 선택권 행사를 해. 이때부터 선택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는데 그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기 싫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추인을 하든지 상대방이요, 선의가 아니고 악의가 돼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의가 되려면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 증명은 누가 한다? 무권 대리인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의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항상 철회는 누가 한다? 상대방이 선의일 경우 철회를 해. 선의 악의를 가리지 않고 채고를 해. 채고는 뭐냐? 추인할 거예요 말 거예요 묻는 거죠. 그래서 채고는 오로지 병이 가백에만 해. 채고는. 그런데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을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이나 대리인한테 다 할 수 있어.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은 상대방이나 대리인한테 다 할 수 있다. 철회권도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대리인한테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오직 최고권은 누구한테만?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한다. 왜? 추인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묻는 것이고,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은 오직 본인한테만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이때 상당한 기한을 정해서 추인을 최고로 하고 확답을 발하지 않는다. 이것을 뭐라 한다? 발신주의라고 하죠.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이다.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진다 이 말이고, 철회를 한다? 그럼 확정적 무효가 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질 일은 없다. 여기서 특히 철회권과 추인권을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얘기하고, 거절권과 최고권을 의사의 통제, 의체거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인권이죠. 그럼 추인권은 어떻게 해요? 추인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다는 말이고, 의사표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중의 땅을 종중원이 무권대리로 처분하여 받아온 돈을 종중한테 주니까 종중이 그 돈을 받아서 다른 토지를 매입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묵시적 추인. 아내가 남편을 대리해서 금전을 차용해서 채권자가 돈을 변제하라고 본인한테 추궁하니까 본인이 변제 기간에 유예를 요청해.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다? 돈을 갚아줄 용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묵시적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안 돼.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일부나 변경을 가하는 것은 안 된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 된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인식이죠, 인식. 이 무권대리는 무효잖아요.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 무효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이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고, 그럼 추인의 상대방, 추인은 누구한테 추인을 할 것인가?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도 추인할 수 있고, 특히 무권대리에게 추인할 수도 있다. 무권대리에게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한다. 다른 말로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모르고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도리어 상대방은 철회해가지고 무효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추인권과 추인거절권과 철회권 행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 확정이죠. 확정. 추인은 확정적 유효, 추인거절은 확정적 무효, 철회권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때는 확정이 된다. 한 번 확정이 된 경우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최고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추인권과 철회권은 어떻게 하냐? 누가 먼저 행사하느냐? 먼저 갑이 추인을 했다?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 철회를 했다?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그래서 추인권은 언제까지 행사한다? 철회를 하기 전까지.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한다? 추인하기 전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추인거절권이죠. 본인 있고 상대방 있고 대리인데, 의리요 아들인데 아버지의 승낙도 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대리인이라면서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무권대리죠. 처분하고 나서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하거나 미등기인 경우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추인하면 유효, 사망하기 전에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돼.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했다 이 말이죠. 사망하고 추인이나 추인거절도 하지 않고 사망했어. 그러면 아들은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을 상속을 하죠. 상속을 받아가지고 자기가요 아버지의 입장에 있어서 가지고 등기해준 것에 말소를 청구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고, 미등기인 경우는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등기해준 것에 말소를 청구를 못하니까 결국 병이 소유자가 된다 결론적으로. 따라서 병이 소유자니까 병이 정한테 처우를 하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엄평의 법칙에 의해서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더 이상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병이 등기했죠. 등기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미등기인 경우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병이 소유자이다. 알겠죠? 그래서 추인 거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추인 거절권과 추인권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 특히 철회권의 경우는 선인 경우에만 철회를 하고 선악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선이가 아니고 악이거나 무과실이 아니고 과실이면은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죠.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선이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입증한다? 그것은 무권대리인이 입증하고, 무권대리인은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을 져. 무과실 책임.
설령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위조 서류에 의해서 무권 대리가 시작됐다 할지라도 무조건 무권 대리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질 때 무권 대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를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